이제 잠도 깨고 이제 좀 집중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의 속성, 학개론 부동산의 속성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할게 친구야. 부동산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다. 맞고, 공간으로서의 토지가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영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맞고, 공중공간은 주택, 빌딩,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맞고, 지하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 자원으로서 이 공간 자원 내에 일정 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가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 공간이다. 맞고,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산원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 제도라고 한다. B. 이거는 개발권 양도제라고 해. 다시,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산원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고, 공중임대차는 공중공간을 임대, 공중획지에 대한 임대차,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중임대차. 다음 문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이체 공간을 의미한다. 맞고,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 활동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입체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맞고, 지표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맞고,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원이 이에 포함된다. 맞고,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B. 이거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지하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표권에 해당한다. 이거는 메모해놔야 될 것 같아.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권리는 지하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하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표권에 해당한다. 지표권에 해당한다. 지표권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에서는 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이용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권리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권리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권리는 사적 지하권에 해당한다. 사적 지하권에 해당한다. 다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B.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지하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표권에 해당한다. 민법에서는 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권리는 사적 지하권에 해당한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스 문제. 기억.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아니고 지표권이라고 하지. B 아니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딩동댕 맞고. 공적, 공중권이란 공중 공간의 일정 범위까지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 사적 공중권이란 공중 공간의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딩동댕. 공적 공중권 아니고 사적 공중권이고, 리을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첫 번째 거 다시 지문.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 아니고 지표권이라고 한다. 다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사적 공등권이라 한다. 이 공적 공등권이라 한다. 너무 쉽다. 그치? 이러면 거저먹겠는데. 다음. 공간에서 창출되는 장래 유무형의 편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딩동댕. 부동산 활동은 3차원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이다. 맞고.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딩동댕.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이상 되는 3차원 입체 공간 가치의 합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간지럽지? 맞고. 그 다음.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맞고. 입체 공간 가치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공중임대차,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사적 공중권이란 일정 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고 다음 문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B.
갖지 못한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광물에 대한 권리는 공적 지하권에 해당한다. 다음,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이 가지는 개개의 공간 가격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맞고,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 지하 공간의 3차원 입체 공간은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부동산 거래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이용에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맞고,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맞고, 다음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평 공간의 토지에 있어서 획지로 분할할 수 있지만 공중 공간에 대해서는 획지로 분할할 수 없다. B. 획지로 분할할 수 있다. 공중 공간도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획지로 분할할 수 있다. 공중 분할. 분할된 획지를 공중 획지라고 하고 이를 임대차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 토지 소유권은 여러 권리의 묶음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부 권리만을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부동산의 입체 공간 등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소유권 분할 기법,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한다. 맞고, 부동산의 소유권에 있어서 입체 공간 등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로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소유권 분할 기법, 하와이 기법, 파인애플 기법이라 한다.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아파트 등의 사업 시행자가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공적 기관이 용적률을 허가 기준보다 높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맞고,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맞고, 다음 문제,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 위치보다 물리적 절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B.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는 물리적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는 물리적 절대적 위치보다 바뀌었네. 물리적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바꾸면 되겠다. 그치? 물리적 절대적 위치, 이거는 부동성. 물리적 절대적 위치보다 그냥 한번 써놔야겠다.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쓰면 안 잊어버리니까 부동산 이용에 있어서는 물리적 절대적 위치보다 물리적 절대적, 이거 부동성 맞지? 부동성. 물리적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위치의 가변성이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다음, 부동산의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맞고, 대상 부동산의 위치는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 입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감정평가의
가격 원칙 중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고,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맞고,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 기준은 달라진다. 맞고, 다음 문제. 제3장 부동산학의 이해 및 부동산 활동.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보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B.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과학이며 응용과학이며 경험과학이다.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하면 B 아니라고 하면 돼.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리적, 법적, 금융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고,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고,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맞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맞고, 다음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활동의 공정성의 원칙과 윤리성에 강조되는 것은 부동산학이 규범 과학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에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을 고려하지만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는 복합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 B.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모두 복합 개념을 고려한다. 다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B.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중점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B.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중점식 접근 방식은 특정 측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 측면 등만을 고려하여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다음, 부동산 활동을 할 때에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B.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 사회성, 공공성의 특성을 가지므로 거래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업자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다음 중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활동은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단기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B. 부동산의 영속성, 내구성, 위치의 가변성 등에 따라 부동산 활동은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배려의 장기성. 다음,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이론적 측면에서는 과학성의 성격을 가지며 실무 활동에 응용한다는 관점에서는 기술성의 성격을 가진다. 맞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대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업자에게도 또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맞고, 다음 문제.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의사결정 지원 분야이다. B.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의사결정 분야이다. 여기는 아까는 결정 지원 분야라고 문제가 되어 있었거든. 지문이 결정 지원 분야가 아니라 의사결정 분야이다. 오, 진짜 비슷한데.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의사 결정 분야이다.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인 거야.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이거는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상담, 감정평가 등은 결정 지원 분야로 구분한다. 잘 기억해야 될 것 같다. 다음,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부동산 개발은 방금 뭐네,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 의사 결정 분야이고,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간의 활동이며 3차 수준의 활동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활동으로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 등을 말한다. 맞고,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 협회의 부동산 활동 중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 부문의 활동이다. 맞고, 공적 주체의 부동산 활동과는 달리 사적 주체의 부동산 활동은 공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더 중시한다. 맞고, 부동산 활동은 3차원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공간 활동이다. 맞고, 다음 문제. 부동산학 및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스프롤, 집가구, 여가 현상 등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 포함된다. 도시 스프롤, 집가구, 여가 현상 등은 부동산 현상으로서 부동산학으로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전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맞고,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활동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맞고, 자동차, 항공기, 공장, 재단, 선박 등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맞고, 정부 등 공공부문의 부동산 활동으로는 관리, 규제, 보조, 과세가 있다. 맞고,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분류된다. B.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 컨설팅업이라는 산업은 없다. 부동산 컨설팅업은 아직까지 제도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 크게는 중분류는 부동산업이고 소분류는 두 개로 나눠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이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또 소분류를 세부로 분류를 하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두 개로 나눠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고, 또 소분류 중에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또 두 개로 나누면 부동산 관리업이랑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래서 세 분류 막 이렇게 나누면 부동산 임대업은 세 개로 나눠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 및 공급업 나누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있고, 그 다음에 중분류에서 소분류에서 세 분류 두 개 중에 첫 번째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 밑에 세 분류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세 개로 나눠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대. 다음 문제. 아니고 그래서 맞는 질문 봐봐. 소분류상 구분할 때 대박. 이 표를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와 신난다. 그렇지. 소분류는 두 개로 나누는데 소분류상 구분할 때 부동산업은 소분류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구분할 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맞고,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맞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소분류 중에 두 번째 건데,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와 대박 진짜.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된다. 진짜 이 표를 다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와 다음 문제. 다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에 따라 구분할 때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금융업. 왜 이게 해당이 안 될까?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유형으로 구분하더라도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금융업, 건물 건설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제도권상의 부동산업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 맞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맞고, 부동산 관리업 맞고,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맞고. 다음 문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 해당되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해당되고, 사무용 건물 관리 해당되고, 아파트 관리 해당되고, 사업시설 유지 관리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은 세 분류로 나누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된다. 사무용 건물 관리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에 포함되며 아파트 관리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에 포함되지만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투자 자문업 해당하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해당되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해당되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해당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업을 소분류 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이건 한번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업을 소분류 기준이 아니라 저 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업을 부동산업을 소분류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분류 기준 두 가지 기준 소분류 기준으로
구분할 때 그냥 이런 거는 지우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해당함. 우리의 뇌는 표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표를 그리고 집에 애기들 챙길 일이 있어서 좀 통화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할게. 혜란이 화이팅!